노노상장의 이산 강경입니다. 노노상장을 교재로 하고 있고요. 노노상장 교재는요, 노노참고서처럼 원문을 한문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또한요, 직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노노 원문을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노상장 학원의 블로그로 한문 문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로 한문 문법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노상장 부록이죠. 부록, 한문 문법, 부록의 한문 문법, 그리고요, 품사, 그리고 품사의 정의, 그리고 명사까지, 노노상장 교재는 728쪽에 있어요. 728쪽에서 729쪽, 730쪽까지입니다. 728쪽에서 729쪽, 703쪽까지입니다. 노노상장 교재죠. 그러면요, 먼저 한문 문법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볼게요. 한문 문법의 정의입니다. 한문 문법. 본 문법은요, 논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한문 문법에 따라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법과 문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요, 우리 선조들은요, 한문을 생활화하였음으로써 한문 문법을 모르더라도요, 읽고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한자를 다 알더라도 문법을 모르고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논어를 접하면서도 동시에 한문 문법을 함께 공부하는 거죠. 함께 공부한다면요, 논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문 문법을 부록에 뒀죠. 노노상장 부록에 둔 것은요, 논어 본 문장들과 함께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문 문법의 정의는요, 말 그대로 우리 선조들은요, 한문을 생활했기 때문에 한문 문법을 모르더라도 읽고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요, 지금은 한자를 다 알더라도 문법을 모르고는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네, 한문 문법을 꼭 알아야 된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그러면요, 네, 볼게요. 제1장 품사입니다. 품사의 정의죠. 품사의 정의. 한문의 품사는요, 한자가 문장 속에서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리고요,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집니다. 품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는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자가 문장 속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품사를 결정한다는 거죠. 품사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품사는 명사고 이 품사는 형용사, 처럼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품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 뜻을 가진 한자인 실사죠. 실사와, 그리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한자인 허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품사는요, 두 종류다. 그죠? 실사, 실제 뜻을 가진 한자고요. 문법적 기능만을 하는 한자, 허사죠. 허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실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이 있고요. 허사는요, 보조사, 접속사, 전치사, 후치사, 감탄사, 종결사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요, 실사는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이 있고, 허사는요, 보조사, 접속사, 전치사, 후치사, 감탄사, 종결사 등이 있습니다. 품사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명사입니다. 명사의 정의죠. 명사 첫 번째 명사인데요, 사물의 이름을 지칭한 품사를 명사라고 한다 했네요. 사물의 이름을 지칭한 품사입니다. 명사라고 하고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크게 나눕니다. 크게 나누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이들을 완전명사라고 합니다. 완전명사라는 거죠. 그런데요, 반드시
네, 수식하는 말이 앞이나 뒤에 있어야 하는 명사, 다시 말해서 의존 명사 또는 불완전 명사 또는요 특수 지시 대명사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서 다시 말해서 고유명사와 보통 명사 같이 오는 명사를 완전 명사라고요. 그리고 수식하는 말이 앞이나 뒤에 있어야 하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한 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수 지시 대명사라고도 한다. 네. 그리고요 명사는요 문장 내에서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용어, 독립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의 역할이죠. 문장 내에서 역할은요 주어도 되고 서술어 되고 목적어 되고 보호도 되고 네, 관용어 되고 독립어도 됩니다. 명사가요. 네, 서술어 치우면 서술어가 된다는 거죠. 네, 명사의 정의를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는요. 명사 중에 첫 번째 완전명사입니다. 완전명사,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처럼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일반적인 명사,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처럼 일반적인 명사를 완전 명사라고 한다 했네요. 완전명사, 완전명사라고 하는데요. 예문 한번 볼까요? 걷기 복내, 자기를 이기고요. 예로 돌아갑니다. 예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는 완전 명사죠.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네, 조적 택목, 목 기능 택조라 했네요. 새가요. 새가 완전 명사죠. 새가 나무를 택하지만 네, 나무가 어찌 택할 수 있겠는가? 새를 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새조자, 나무 목자, 새조자 전부 다 완전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죠. 의존 명사 또는요 불완전 명사 또는 특수 지시 대명사라고도 하는데요. 반드시 수식어가 필요한 명사라고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요. 반드시 수식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앞이든 뒤든 반드시 수식어가 필요한 명사입니다. 수식어가 앞에 오는 명사는 놈자자가 있죠. 라는 사람 또는 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수식어가 뒤에 오는 바소자는요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외 유바유자와 소위도 의존 명사, 불완전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유자와 소위 이런 까닭 뭐 하는 방법, 하는 이유 네, 의존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놈자자 한번 볼까요? 놈자자 볼게요. 놈자자 한번 볼게요. 예문 놈자자 완전명사, 불완전명사죠. 불완전명사하고 의존명사입니다. 지자, 요수입니다. 지론자는요, 물을 좋아하죠. 자, 인자, 요산, 인한자는 산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리고 의존명사로서요, 수사와 함께 명사구를 이루고요, 언급한 것을 합산한다. 그죠? 그래서 뭐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원래는 것,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데, 수사와 함께 명사구를 이루어서 언급하게 되면 합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같이. 네, 그리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티에 쓸 때는 뭐뭐 때에라는 뜻을 나타낸다. 한번 볼까요? 예문 문사이자입니다. 들었다고요. 이 두 것을 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 두 가지의 것을, 이 두 가지 것을 들었다. 이 두 가지를 들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들었다. 이 두 가지 것을 들었다. 이렇게 가지로 해석한다는 것. 됐죠? 자, 수사가 왔을 때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석자 오후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에로 해석했죠. 요 또한 의존명사, 불완전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나의 친구죠. 나의 친구. 네, 이로써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써있어 뭐뭐에라는 뜻을 나타내고 이때 또한 의존명사, 불완전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예문 자 선입니다. 네, 자주 쓰이는 구문이죠. 관용어로 쓰이는데 하는 것이 드물다, 하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지덕자 선의 예문이죠. 지덕자 덕을 아는 자가 드물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요 볼게요. 네, 주격구치사죠. 주격구치사 어기사 또는 어기사로서 주어 뒤에서 얻는
로 해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요, 문장의 중간이나 끝에 쓰였어요. 어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할 때는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가설을 나타내는 복문의 앞 단문 끝에 쓰였을 때 해석하지 않지만 간혹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다시 하면요, 주어 뒤에는 언론으로 해석을 하고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문장의 중간이나 끝에 쓰여서 어기를 부드럽게 하며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설을 나타내는 복문의 끝 앞이나 단문 끝에 쓰여서 해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혹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했네요. 한번 볼게요. 정자 정리합니다. 정치는 이렇게 언론으로 해석했죠. 바른 것이다, 바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불유 박역 혁자호라, 불유 박혁자호. 네, 이때 장기와 바둑이 있지 않는가, 이때는요 해석하지 않았죠. 바둑과 장기가 있지 않는가, 이때는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의 중간이나 끝에 써 있어요.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요, 노무 군자자 사은 지사라, 노나라에요 군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면 이렇게 했죠. 한다면으로 해석했네요. 가설을 나타낸다. 한다면 해석했죠.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이것을 어디에서 취했겠는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취했겠는가? 이것을요, 아마 그 예절이나 어떤 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것을 취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계속했어요. 소입니다. 바소자죠. 소자 또한 의존명사입니다. 두 번째 의존명사죠. 차, 비, 은지, 소독, 위하라. 네, 자, 이것이요, 이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때는 할 수 있다. 이때는 덕은요 가능 보조사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때 지는요 주격지사입니다. 자, 아니다. 요거는요 뭐뭇이 아니다. 연계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연계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네요. 이때 바소자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뒤에서 해석합니다. 의존명사죠. 불완전명사. 네, 그러면 계속했어요. 볼게요. 소는요 뒤에서 수로의 수식을 받습니다. 소위 또한 수로, 소위를 한 단어로 보는 거죠. 보아서 하는 방법, 이유로 해석한다 했네요. 그러고요, 소 뒤에는 바로 수로가 가야 됩니다. 수로가 갑니다. 소원, 원하는 것. 네, 이때 소망은 바라는 것. 그리고 소위는 말하는 것, 이른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소 뒤에는 수로가 온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소가요 또 어떤 것으로 쓰이냐, 명사로서요 자리나 지역이나 위치나 처소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비읍 북신 거기서. 자, 비유하면요 뭐뭐와 같다. 북신, 요때는요 북극성이 그곳에 있는 것과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비유하면. 자, 요때 요거는요 소는 명사로서 자리, 지역, 위치, 처소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품사의 정의는요 요 의존명사, 불완전명사라고 하지만 또 어느 위치에 따라서 어떤 역할에 따라서 품사가 다르게 쓰인다고 이렇게 품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자, 여기서는요 의존명사, 불완전명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거죠. 명사, 자리, 지역, 위치, 처소 등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서 단문을 연결하여서 가설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요 맹세하는 말 중에 쓰이는데요, 만약, 이때 가설을 나타내는데 만약으로 해석합니다. 네, 대부분 맹세하는 말 중에 쓰인다고요, 만약으로 해석한다 했네요. 자, 소 부자입니다. 내가 만약
나빴다면 이렇겠네요. 내가 만약 나빴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요때 만약 요게 접속사로서요 단문을 연결한다고요. 연결하는 가설을 나타낸다. 여기서는요 의존명사 불완전명사 아니라 접속사로서 단문을 연결하고 가설을 나타낸다. 대부분 보면요 명사는 말 이렇게 내가 만약 나빴다면 명사에 하는 말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 나빴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소자죠. 라는 바의 것, 라는 것, 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소수식어가요. 놈자자를 수식하는 형태인데 소는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바, 것 요것 또한 하는 사람, 하는 것 중복이 되니까 하나만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는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라는 바의 것, 라는 것, 소 플러스 수식어가 놈자자를 수식하기 때문에 소는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재, 이 소의 달자라. 네, 볼게요. 무엇이냐? 이때 소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어가 됩니다. 네가 내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있죠. 그래서 요 놈자자 소를 해석하지 않았다. 그죠? 달이라고 말하는 것, 말하는 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것은 이렇게 했죠. 하재 이 소위 달자라. 네, 여기서 소는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달이라고 통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죠? 군자 소 기 호 도자 삼이라. 네, 군자가요. 이때 요것 또한 소 앞에 오는 것이 주라 그랬죠. 군자가 도의 기하게 여기는 것은 세 가지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군자 소 기호 도자 삼이라. 군자가요 도의 기하게 여긴 것은 세 가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고요. 여유, 소, 애자, 레자. 네, 길레자죠. 해자, 기유, 소, 시의라. 네, 볼게요. 네, 만약 칭찬하는 사람이, 이 또한 해석을 하지 않았죠.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는 아마도 있을 것이다. 시험한 바가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의존명사죠. 이것 또한 의존명사입니다. 불완전명사. 네, 만약 칭찬하다. 길레자, 칭찬을 했자죠. 칭찬하는 바가 있다면, 네, 아마도 시험한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자는요, 라는 바의 것, 라는 것. 다시 말해서 소는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게요. 또 요거 있네요. 소 플러스 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갈지자가 오고 명사 있어요. 요 소동사 지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랬어요. 소확지이니라. 네.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했네요. 이때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 했네요. 네, 소 플러스 동사 플러스 지 공부하는 네, 공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요,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주어는 대체로 소 앞에 옵니다. 기소불력 물시의인이라. 네, 자기가요. 하고자 하지 않는 바죠.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물시의인 남에게 베풀지 말라 했네요. 물자 요거는 금지 보조사죠. 네, 그리고 요때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요때 기가 주어로 쓰입니다. 주어는 대체로 소 앞에 온다고 했죠.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써죠. 이게 씁니다. 그죠? 네. 씁니다. 기소불력 물시의인. 자, 그 다음에 그 외입니다. 명사를 반복해서 쓰면요, 모든마다의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마다. 네, 조전은 아침마다, 일일은 날마다, 인은 사람마다, 염염은 모든 생각마다, 모든 또는 마다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네, 명사를 반복해서 쓰면요, 모든 마다로 해석합니다. 조조 아침마다, 일일 날마다, 인 사람마다, 염염은요 모든 생각마다. 네, 그리고요
단수, 복수는요, 한 글자가 자체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량사를 붙인다. 수량사가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책이죠. 군서는 많은 책이고요. 백권서, 이때 100권의 책입니다. 이걸 수량사를 할 수 있겠죠. 수량사 100권. 네, 군서. 이렇게 서는 책. 그래서 단수 복수. 한 글자 자체가 글자가요. 단수 복수. 글자 자체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수량사 때문에 수량사로서 단수나 복수를 구별할 수 있겠죠. 네, 군. 네, 수량사 많은 책 100권. 책. 이때 100권의 책.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볼까요? 복수의 전미사입니다. 복수의 전미사. 자, 등이나 배나 조죠. 네. 자,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미사를 잘 사용하지 않고요. 문장 중에 복수를 나타내는 대명사 혹은 부사를 쓴다는 거죠. 부사의 자를 써서 복수임을 나타낸다. 자, 부사 다개자, 것자, 들것자, 상자, 이때는 모두 것자. 네, 이렇게 이런 어떤 복수를 나타내는 대명사 혹은 부사를 쓴다는 거죠. 다시 하면요. 복수형 전미사는 등이나 배나 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미사를 잘 사용하지 않고 문장 중에 복수를 나타내는 대명사 혹은 부사, 다개자, 것자, 그 다음에 서로 상자 등의 자를 써서 복수를 나타낸다. 네, 그리고요. 문장 내에서 전성돼서 명사가요. 명사가 문장 내에 전성됩니다. 그리고 동사, 부사, 형용사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전성부사, 전성동사, 전성형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사가 문장에서 문장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동사나 부사나 형용사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인부지 불온 불력 군자호라 했네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 거죠.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했네요.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때 군자답지 않는가. 군자가 보다는 명사로보다는 군자답지 않다. 이렇게 군자답지 않다. 형용사로서 해석하는 게 맞겠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 것이 또한 군자답지 않는가. 군자가 아니라 군자답지 않는가. 이렇게 형용사로서 있다는 건요. 네, 그랬어요. 네. 한문 문법 부록에 논어상장이 부록에 있는 건데요. 한문 문법의 정의와 그 다음에요. 품사의 정의 그리고요. 또한 명사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네. 한문 문법이죠. 한문 문법 중에요. 품사 그리고 첫 번째 명사였고요. 논어상장의 이산 강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